공무원 노조는 08년도에 나왔는데 다시 놓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정도 놓지만 직급 제한 밑에다가 6급 이하 쓰시고 X 쓰세요. 옛날에는 일반 직중에서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5급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또 제한 조항이 있어요. 다른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휘 감독하면 이제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넘어갑시다. 자, 정치 중립 15 입시 쓰시고 17 행시 쓰시고 나왔습니다. 그죠? 15 입시는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이제 소극 의무 쓰시고 적극 권리. 17 행정고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어야 되느냐 영혼 있는 공무원이어야 되느냐 그 얘기죠. 그죠? 영혼 없는 공무원은 소극 의무죠. 영혼 있는 공무원은 적극 의무죠. 그죠? 자, 소극은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그죠? 정치행정 이원론적 관점에서 공무원은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당 가입, 투서, 문서 기부하면 안 돼요.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투표에 하지 마라. 서명, 문서, 기부 같은 이런 선거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근데 권리는 정치행정 이론론이죠. 이른바 정책적 중립성입니다.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대행정은 정책 이익을 균형적 중립적 반영. 맞죠? 균형적 중립적 반영. 그래서 행정, 정부의 정책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표현 발언하는 저도적 장치, 예타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이 관점에서 스바라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정조 할아버지죠. 그죠? 정조부. 다시 뭐라고요? 비정실, 비조작, 비부가. 그러니까 정치가 봐봐. 그러면 정치행정 이론론이니까 행정이 정책 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비정실하고 특정한 이 정책에 특정한 가치를 부과하면 안 돼. 그리고 특정한 가치를 조작해서 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면 행정이 균형적 중립적인 정책 이익 반영이 안 되죠. 그죠? 다시 정조부. 다시 권리, 의무, 정치행정 이론론, 정치행정 이론론 됐습니다. 그죠? 요즘에 느낌이 좀 쎄하긴 한데 그지? 한때 많이 노다가 이게 여러분 왜 17년도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 위에서 명령 내리니까 공무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막 그런 거 한 거야. 또 정권 바뀌면 정책을 다 폐기하고 하는 것들이 영혼 있는 공무원이냐 없는 공무원이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로유연합니다. 자, 형태 시간은 맨 끝에 시간 선택 파트타임 쓰시고 파트타임 요거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근로유연화는 맨 밑에 시간 가죠. 영재중이 파탄 선고를 받았다. 영재중이 이거 집자가 아니라 중자에 동그라미 돼야 되는 거죠. 자, 재량근무 재중 파탄 선고는 필수 한계입니다. 이거는 다양성 관리의 핵심적 내용이잖아요. 그죠? 재중 파탄 선고 됐습니다. 재량 근무는 특정 과제 체크, 완수, 근로시간 충족.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상식이죠.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돼? 8시간. 그럼 주 8호 40에서 그치? 꼭 써줘야 됩니다. 다시 하루 몇 시간? 8시간, 주 몇 시간? 40시간. 다시 뭐라고요? 1일 8시간, 주 40시간인데 자, 재량 근무는 하루 제한이나 주 제한 자체가 없어요. 무슨 과제를 완수하면? 특정 과제를 완수하면 근로시간을 충족한 걸로 봐준다는 거 알죠? 특정 과제를 완수하면 근로시간을 충족한 걸로 봐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 근무는 3.5 근무인데 주 40시간 체크. 이거 무조건 써야 돼요. 그죠? 주 40시간. 그죠?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이렇게 쓰지 마시고, 월, 화, 수 12시간, 목 4시간. 다시 뭐라고요? 월, 화, 수 12시간, 목 4시간 하면 40시간이죠. 그죠? 그죠? 월, 화, 수, 그러니까 주에 40시간만 채우면 된다고. 그럼 이거는 왜 안 됩니까, 선생님? 하루에 20시간, 20시간에서 이틀로 끝낼 수 있잖아. 왜 안 될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법에는 초과 근무를 4시간 이상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가 하루에 가장 많이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밖에 안 되거든. 그죠? 됐습니다. 월, 화, 수 12시간, 목 4시간 해서 40시간을 채우는 거죠. 됐죠? 파트타임은 시간 선택이 넘어가시고, 이게 이제 보통 옛날에는 탄력 근무, 선택 근무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시차 출퇴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자, 이거는 하루 별표, 하루 몇 시간? 8시간은 고정인데 출근식 근무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7시, 8시, 9시 쓰시고 우리가 10시 죄송합니다. 8, 9, 10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8시에 출근하면 5시에 퇴근하고 9시 출근하면 6시, 10시에 퇴근하면 7시에 퇴근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코어 타임, 이게 중요하죠. 코어 타임. 왜냐하면 이 업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저 부처 애들은 7시 와 있는데 이 사람 8시 와 있는데 이 사람 10시에 출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시부터 보통 2시 사이는 누구나 다 출근해서 앉아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무슨 타임? 코어 타임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교대 근무는 이게 교대 근무는 그냥 여러분 잘 아는 것 좀 뭐야? 24시간 쓰세요. 24시간 운영. 그래서 24시간 운영해야 될 조직이나 기관이 몇 개 있지? 소방사요. 또 경찰, 또 주사 맞는 거 좋냐? 주사 잘 맞아? 응급실이요. 그렇죠. 병원. 여러분들 간호사들은 어떻게? 그렇죠. 상교대죠. 근데 그러면 봐봐. 이상하잖아. 상교대 하면 내가 또 16시간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조는 쉬는 거야. 4조, 4조 상교대라. 4조 상교대. 4조를 하면 상교대니까 3개의 조가 필요하잖아. 그럼 한 조는 어떻게? 하루 쉬는 거야. 4조 상교대. 그래서 이건 별 필요 없고요. 근무시간 선택제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보상휴가, 자, 연장, 야근, 휴일 근로를 휴가로 받는 거. 요 밑에 3개는 별표해 주세요. 요거는 인사혁신처 업무 계획이 있더라고, 그죠? 초과 근무, 저축 연가제, 바쁠 때 초과 근무한 것을 덜 바쁜, 이거는 되게 좋죠, 그죠? 연가로 쓰는 방식이죠, 그죠?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런 걸 언제 하냐면,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예산 편성하는 부처 생각해봐. 예산 편성한 한 2달 동안은 맨날 12시까지 야근하거든? 그럼 예산 편성이 끝나버리면 이제 일이 없잖아. 그때 어떻게?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1년 단위로 2달 동안은 빡씩 일하고 남을 때는 좀 여유롭잖아. 그럼 요때 근무 시간을 요때 쓴 걸로 해주는 거지. 초과 근무한 것을 저축해서 연가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초과 근무 저축 연가제. 자율근무제는 자, 시간 체크, 시간. 일이 아니라, 그죠? 옛날에는 여러분, 자율근무를, 예를 들면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근무하면 하루 단위만 가능했대요. 나는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자, 장소, 스마트워크 센터가 있고, 홈 있고, 그죠? 있습니다. 그죠? 모바일 워크하고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근무하는 거죠. 그죠? 자, 재중 파탄 선고자 외웁시다. 최소한 겁니다. 재중 파탄 선교. 다시 재중 파탄 선고에 초과 근무 저축 연가제 좋죠. 초과 근무 저축 연가제 자율근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퀄러티 워크 라이프 노동의 인간화 좋은 인사행정에 가장 많이 써야 될 단어죠. 그죠? 자, 넘어갑시다. 마지막 확인합시다. 자, 윤석열 정부 다음 페이지 공책력 다시 공책력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다시 공정, 책임, 역량 있는 공직사회의 공책력입니다. 그죠? 주요 내용에서 통합 채용 서비스 제공 및 직무중심 직무중심이니까 무슨 급이 나오겠어요? 직무급이 놓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지? 직무급이 놓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자율책임 기반의 공직 여건 넘어가시고 현장 공무원 보호 넘어갑시다. 별거 없죠? 자,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23년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양성과 포용한 별표. 다양성과 포용한 별표. 됐죠? 다양성 관리의 핵심이죠. 균형 인사, 중증장애인 체크, 중증장애인 체크해 주시고
미주층 읽어보겠습니다. 입직 경무나 성별의 구애됨 없이 역량을 갖춘 누구나 관리자 직위로 진출할 수 있는. 자, 누구나 빨리빨리 승진할 수 있다. 무슨 트랙? 빨리. 패스트 트랙. 공모직위 제도. 예정직위가 요구하는 역량 중심의 승진이죠. 그죠? 역량이 놓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역량이라는 단어 나와 있죠. 그죠? 밑에 이제 청년 공감 토론회. 공직 인사 청년 자문단. 자, MZ세도 놓으면 요거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오늘 뭐 강릉시에서 여러분 강릉시에서 그 젊은 공무원들이 자꾸 떠나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안 떠나려고 소나무 심는 행사를 했다는 거야. 그걸 사진이 찍혀있더라고. 그 밑에 댓글이 와 촌철살인이야. 아니 젊은 공무원이 떠나는데 소나무를 왜 심어? 그러니까 뭐라고 댓글 달는지 아세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왜 떠나는지를 증명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애들이 촌철살인이야지. 그래서 청년 공감 토론회 알았죠? 이 상생적 협력적 노사 문화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공감 토론회 같은 거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노동의 인간화의 핵심입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극복은 자, 다자녀 3명 이상. 서가 네. 있잖아, 그거. 빨리 공무원 되고 싶어? 몇 명 놓으면 돼. 네가 놓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치? 그리고 한 명은 또 군대도 안 간다. 국민의힘에서 다자녀 뭐 해서 3명 놓으면 한 명은 군대 안 보내주고 했다 그러잖아. 그런 안도 올라왔는데 그 딸이면 어때? 아빠를 안 보내준다. 아빠를? 그러니까 아빠가 서른 이전에. 아 미안하다. 너 막 군대 갔다 왔지? 아니야 통과 안 됐어. 디지털 전환, 데이터, 인공지능, 항공우주 체크. 봤어. 직류는 아니죠. 직류. 그치, 직류. 공직 구조 얘기 놓으면 다시 뭐라고요? 데이터, 인공지능, 항공우주. 뭐 저는 이제 재생에너지. 오늘 너무 놀라운 신문을 봤는데 몇 시간 안 남았네요. 3시간 뒤에 독일은 원자력 발전을 모두 다 중단한다는 거예요. 와,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50% 육박하던데? 와, 엄청나게 나라죠, 사실. 그죠? 디지털 전문 인력 채용. 자,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다 넘어가고, 자, 뭐, 공직상,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한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혹시나 몰라서, 너나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감 소통 능력 있고, 열정과 헌신, 창의 혁신, 윤리 책임. 야, 정말 옛날 스타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2차 붙으면 이거 외워야 된다.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까? 창의와 혁신, 공감, 소통, 윤리와 책임을 갖춘. 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이거는 시험에 안 넘어가시고, 우수인재 공직 유치. 요게 좀 시험에 놀만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하게 뭐 그 있잖아, 뭐 우주항공 뭐 연구소 소장을 자기가 직접 뭐 데려오겠다,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지? 그게 이제 뭐가 숨겨져 있어요? 뭐 국적이나 자격이나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 나온지 알아요? 실제로 뒤에도 나와 있는데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해 충돌이 발생해. 봐봐, 우주항공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마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있겠지. 그런 주식이 그 자리에 오면 이게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수 인재 공직 유치 제도 여건 조성 있습니다. 쭉 나와 있어. 공직 온보딩 시스템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넘어가시고 역량 넘어가시고 됐습니다. 3번 유연하고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 자율성 제고. 여러분들 빨리 붙어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죠. 거기 나있죠. 거기 풀이라는 영어 찾았죠. 풀. 필기시험 합격 후보자 풀을 해서 부처별 수시 채용. 시험 2번 봐야 돼. 빨리 붙어. 알았지? 시험 2번 봐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넘어가시고 봐봐. 전문성 강화. 전문직 공무원 나이초 별표 A. 특정 전문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을 적용 부처 대상을 확대하고 자 전문직 무 수당을 세분화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뭐 6가지 기억합시다. 그죠? 다시 전 분야 적용 분야 부처 대상 확대 다시 부처 대상 확대 뭐 직무급 더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51페이지 그 이제 다면 평가가 A라고 한 이유가 거기 나와있죠, 그죠? 중요 직무급 지속 확대, 중요 직무급 지속 확대, 중요 직무급 다시 중요 직무급 됐죠? 밑에 보시면 절대평가 병용 별표. 지금 우리나라 다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절대평가하고 동료평가 도입 별표. 됐습니다. 동료평가. 다시 다면평가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승급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의 내용이라고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동료평가, 절대평가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죠? 4번은 넘어가고, 자, 공직문화 체크, 워라벨 해서 아까 서가 무슨 토론회라 그랬지? 무슨 뭐 있지? 청년 어쩌고저쩌고 뭐 있잖아, 그지? 유연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에 이게 맞나? 근로장소를 유연하게 하는 거는 근로장 유연 뭐 이건 근데 밑에 봐봐. 4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대인관계 깃발. 딱 보는 순간 4급 이상 딱 꼰대라는 거잖아, 그지? 이제 라떼이즈 홀스 이런 사람들 요즘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육하겠다는 얘기잖아. 말을 이렇게 재밌게 해놨어, 그지? 내가 보기엔 이런 거 유연한 이런 공직 문화 뭐겠어요. 그냥 계속 젊은 층하고 공감 소통 토론 이런 거 많이 해야 된다고 사실, 그지? 넘어갑시다. 국가 책임 재난 대응 업무 됐네.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중요 직무급을 쓰려면 재난 대응 업무가 중요 직무급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 꺼리 하잖아, 그지? 그지?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대전 어딘가 또 국어 공무원이 민원 상담한 남자 공무원이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민 업무라든지 또는 이런 재난 대응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중요 직무급에 정해서 돈을 팍팍 더 주면 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중요 직무급 됐죠? 마음건강 협의체를 운영하겠답니다, 그죠? 비경제적 보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 공개 창구를 일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행정 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